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다주택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어제 13시간가량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니까 공방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문제는 무엇보다 하필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위배되게 다주택 보유가 어제 이 여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책과는 좀 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본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사실 실거주는 한 곳에 하는 것이죠. 세종시는 아직 주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권이지만 가격이 꽤 올랐고 잠실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의혹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 이 분당 정자동에 있는 집은 또 장관 지명 직전에 딸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바람에 꼼수 증여 아니냐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딸에게 월세 16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 군데 모두 다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세종시, 잠실, 그리고 분당 정자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의 자질로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한 지적을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맹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다주택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정작 다주택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어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제대로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의 다주택 보유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라고 자세를 한껏 낮추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다른 부처 장관이라면 이런 이제 어떤 읍소 전략 이런 게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어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방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선을 이제 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대목 보면 여당 의원조차도 이런 대목은 국민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한탄 섞인 또 이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7명의 개각장관 후보 중에 지금 어제 첫 번째 이제 포문을 열었던 김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보면 한 낙마 2순위 정도에 올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인데 상당히 좀 궁색한 해명들이었고 좀 속 시원한 국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 이번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국토부의 2차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승진을 해도 장관급으로는 손색이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강화와 강화 방침을 이제 나온 결과 지금 7개 의혹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불법적인 재산 증식 문제가 들어있고 또 이제 세금 탈루 혐의도 지금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동산 재테크 문제는 다 좀 속 시원하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만 아니었어도 이 야당의 좀 공방을 받으면서도 사실 장관직은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사실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가 자유한국당 기준으로는요, 이 낙마 1순위에 올라 있죠. 사실은 이념 편향성 문제를 야당에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SNS의 설화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섬뜩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 과거의 그 박광자 씨 피격 사건, 이 박광자 씨를 지칭하진 않았다. 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강산 피격 사건이 통과 의례다라는 이제 이 취지의 이제 이야기라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안보에 대한 이제 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군복 입고 쇼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의 해명이 오늘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네. 전 환경부 장관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의 수사는 좀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것은 위법한 인사 개입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된 그런 수사였는데 사실은 아마 구속이 됐다면 청와대 내까지도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이 김미숙 현재 균형 인사 비서관까지는 네. 소환 조율 중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수사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번 법원의 판단 자체가 오래된 관행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금 두 가지 혐의이지 않습니까? 이 이전 정부가 이 임명한 인사들을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과 그 자리에 이제 특혜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정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법원의 입장은 조금 검찰과는 이제 뉘앙스가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자청해서라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박상도 있습니다. 의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내로남불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만 그러느냐. 사실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 일단 수사 대상에선 빠져 있어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이중희 지금은 변호사인데 네. 당시에는 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하는데 청와대가 당시에 김학의 사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 본인에 대한 우선 뇌물죄 수사 그리고 집단 성폭행 여부 이것도 엄중히 다뤄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고 2013년이나 14년에 충분히 처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막았고 조응천 의원의 이제 최근에 전언에 따르면 당시에 그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는 네. 거죠.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전언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청와대가 이것을 경찰의 이야기와는 지금 진위가 다릅니다.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것인지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또 자유한국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야의 공방은 정말 끝없이 진행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